역시나 추경호를 영장판사가 기각해버렸습니다. 이정재 부장판사는 면밀하고 충실한 법적 공방을 거친 뒤에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수사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경호를 기소할 전망입니다. 또한 한덕수에 이어 박성재 그리고 내란 특검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법원을 향한 여당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늦긴 했지만 내란 전담 재판부, 대법관 증언, 법 왜곡죄, 법원 행정처 폐지 등 이미 추진 중인 사법개혁 패키지 법안 처리가 큰 물살을 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경호 기각에 사활을 걸었던 국힘은 법원 앞에 도열해서 대환장쇼를 했는데 이걸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겁니다. 국힘은 바로 사법부가 민주당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 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정신 나간 논평을 쏟아냈고 짓밟힌 법제를 바로 세우고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 세우겠다고 셀프 정신승리 분위기입니다. 매불쇼 등에서는 이정재 판사를 박제하며 영장이 기각하면 난리가 난다고 했는데 진짜 기각해버린 겁니다. 또한 관련 포토들에서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망했다, 예상했다, 법원들이 그렇지, 영장판사 3인방 한숨만 나온다, 추경호 영장 기각, 조선일보가 신났군. 송이온 기자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는 적폐몰이 프레임을 씌우며 거부감을 주입하던 조선일보가 12.3 계엄 진상을 밝히는 윤의 내란 수사에 내란몰이 프레임을 씌우며 내란파 감싸기를 하는구나. 영장 기각 사유를 보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추경호가 12.3 계엄의 밤에 보인 형태와 윤석열과의 특별한 관계를 보면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불편한 관계이던 국힘당 대표 한동훈을 대통령실로 불러 취조하듯 쩍벌 면담을 한 뒤에 밥도 먹이지 않고 돌려보내고는 각별한 관계이던 국힘 원내대표 추경호를 불러 저녁을 먹었었다. 증거를 꼼꼼히 따지고 분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원은 왜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걸까? 윤석열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주변을 탈탈 털고 별건 수사에도 구속영장을 내주고 피해자를 회유 협박하고 진술과 증거를 조작해도 유죄 선고를 내리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편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은 극명하게 대립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이재명 정권이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며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한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장동혁 당대표는 눈시울을 붉히며 오늘은 계엄과 탄핵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외쳤습니다. 나경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년 내내 전면적으로 계속되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내란몰이 광기 앞에 참담함이 더 크다라며 거짓으로 쌓아올린 내란몰이 공포정치의 모래성, 이재명 정권의 존립 근거가 빠르게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썼습니다. 한편 여당인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정산을 철저히 짓밟았다고 비난했고 진보당은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조희대 사법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 기각은 물론 주기현 재판부의 파행적인 재판 운용으로 신뢰의 위기에 직면했다. 헌정 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사법개혁은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기대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엄인 상황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한다고 사람들 모이라고 하는 정황에서 네.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를 추경호가 안 했잖아요. 맞아요. 계속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네. 어떤 행위로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지 않았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제가 진짜 답답한 건 제가 본회의장 앞에 있었던 한동훈 보고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었잖아요. 네. 제가 들어가라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동훈 대표 옆에 서 있었던 의원들이 원내 지도부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빨리 어떻게 할까? 의원들을 네. 본회의장으로 보내라고. 보내라고. 네. 근데 상대방이 계속 그걸 거부하는 듯한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여기 당 대표도 있고 계엄해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왜 안 오냐고 빨리 보내라고. 제가 그걸 본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불법성이라든지 그 당시 해제 표결에 위해서 본회의장 의원들이 와야 된다든지 이런 건 다 알았다는 거잖아요. 네. 원내 지도부는. 그럼 기본적으로 헌법 수호 의지가 있고 헌법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갖다 붙이는 것도 사실관계가 맞냐면 한덕수 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랬어요. 네. 거기서 인정했다고. 네. 근데 한덕수 계속 그 뒤에도 다른 증언이 나와서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증거 인멸을 했습니다. 계속 하고 네. 있고. 그다음에 박성재 뭐라 그랬어? 위법성 인식의 여부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맞습니다. 법무부 장관이야 박성재 이놈은. 그렇습니다. 근데 위법성 인식을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다음에 추경호에 대해서는 공모부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 이게 왜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 인권 옹호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안의 최근에 중대성. 영장들을 기각시킬 때 그래, 한 번도 사안의 없어요. 중대성이란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 법원은 다 그걸로 했거든. 어떤 사안이 굉장히 중대해요. 그러면은 중대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 도주의 우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게 싹 사라지니까 아주 일반범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법부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또는 내란을 굉장히 가볍게 보고 있다. 네.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표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가 된 건이 있어. 네. 그게 이제 윤석열, 이상민, 조태용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 세 개가 지금 발부가 됐는데 윤석열은 내란 혐의로 발부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조태용이도 국정원법 위반으로 발부한. 그러니까 결국은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는 다 거예요. 다툴 여지가 있다는 거야 지금. 나는 그래서 불안한 거야. 대한민국 조의대 사법부는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네. 12월 3일 날 당일에 그 상황을 보면은 1차 저지선이 국회 외곽 봉쇄를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게 담 넘는 의원들 체포하라는 그 그렇습니다. 조지호가 처음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2차 저지선이 국회 본청 그 못 들어가게 하거나 끄집어내는 군의 역할. 네. 3차 저지선이 바로 추경호한테 추경호야. 오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하거나 아예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윤석열 측은 국회에 방점을 찍은 거예요. 네. 계엄은 선포했는데 네. 그럼 남는 것은 계엄 해제 의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1, 2, 3차 저지선에 추경호에게 최종 롤을 준 거 아니냐. 네. 이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한동욱 의원이가요 들어와서 의원 수를 세고 나가는 장면이 있지 않아요? 나갔어요. 추경호 전화 받고 나간 그러니까요. 겁니다. 네, 추경호 전화 받고 그걸 나갔어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추경호 전화 받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원 수를 세고 아 이제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로 판단했으니까 들어가란 말을 안 하는 거죠. 심지어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한덕수나 최상목이도 자기가 반대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위험성을 얘기했다. 근데 맞습니다. 나경원이 추경호 무슨 이런 것들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죠. 이런 얘기 했다는 거를 말을 안 해 자기가. 맞습니다. 그러면 뭔가 지시를 받고 동조했다는 반증이죠. 그게 그냥 지원해서라도 할 사람들이거든. 네. 나는 윤석열 전화 받고 왜 이러셨습니까? 이러면 큰일 납니다라고 거짓말이라도 할 줄 아는 그 말을 못해. 네. 명백하죠 이거는. 아이, 지금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내란 혐의로 발부된 게 없다니까. 이게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내란 혐의로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안 한다니까. 중요한 얘기야.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굉장히 중요한. 그나마 이상민 같은 경우도 내가 볼 때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게 자기가 권한이 없는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는 걸로 아마 구속을 시킨 것 같아요. 내란보다는. 예. 근데 윤석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된 거 아닙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도 네.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그 다음에 2차 특검에 대해서는 국회가 고민해서 판단할 문제다라고 맞습니다. 얘기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그러면은 저희들이 뭐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당 지도부도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제 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2018년도 달성군 공천 관련해서 20억을 수수했다라는 폭로 기사가 나옵니다. 아, 맞아. 야, 잘 나왔어요. 야, 이거 생각 오랜만에 난다. 네네네. 그래갖고 이제 실제로 추경호의 재산을 보니까 13억이 현금성이 자산 13억이 늘어났는데 그거를 잘 설명을 못한다. 맞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수사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 이것도 이제 계속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맞아. 사실 이제 이 계엄 터지고 나서 이게 쑥 들어갔죠. 들어가 버렸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네. 추경호가 그 까먹었다 나도. 예, 자기 수사 받느니 차라리 그래서 2주 후에 야 차라리 계엄이 성공했으면 좋았을 걸. 네, 엘리베이터에서. 예, 예, 그런 답을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네. 본인 죄도 껄끄러운 혹시 의혹산죄도 그냥 묻어버리고 네. 계엄 정국으로 이제 가려고 했던 그렇습니다. 그런 의사가 결국에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경호가 계속 윤석열 쪽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은가. 네, 추경호는 아무튼 뭐 그런데 네, 네. 네. 이정재 판사 감싸는 거예요? 수원 지금 3인방. 네. 수원 3인방 중 한 사람 수원 아닙니까? 3인방. 네, 네. 이정재. 아무튼 그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엄선해서 들고 온 판사들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장경태 의원이 얘기했는데 조희대 황태자라고 하는 조병구 사법정책실장 네. 그 사람이 수원지방법원의 수석 부장판사로 갔다가 그 3명을 그대로 끌고 서울중앙법원 영장 전담에다 넣어버립니다. 아. 그 수원 3인방을 제가 볼 때는 좀 검증, 그러니까 간을 봤을 것 같아요. 말 잘 듣는가 안 듣는가. 근데 그런 3인방이 지금 결국에는 이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영장 기각을 계속 시키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이건 조의대 뜻에 따른 자꾸 그런 배당만 이루어지고 있다. 네. 지금 그리고 서울고등법원도 항소심 3개 재판부를 늘리고 있는데 거기 재판장으로 또 아까 말씀하신 내랑과는 동떨어진 조의대 입맛에 맞는 부장판사가 또 재판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꼭 만들어야 된다. 네. 그 어찌됐든 연내 처리한다고까지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12월 4일 내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가 아마 12월 9일 정도로 좀 연기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저희가 본회의에 올리면 국힘에서는 또 필리버스터 할 겁니다. 필리버스터 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12월 9일, 10일, 11일 3일 동안 또 이거 관련된 토론회를 한대요. 대법원에서요? 대법 차원에서요? 대법원에서. 네. 아, 내란 전담 관련해서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법원 행정처 폐지하고 뭐 그런 거 네, 있지 대법관 않습니까? 증원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네. 3일 동안 연속해서 약간의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어. 야, 너네는 그 이제 이 서부지법 폭동 때는 뭐 했냐? 와. 이 제정신 아닙니다, 진짜. 사실 뭐 오늘 새벽에 그 국민과 싸우겠다. 국민들의 뜻을 티끌만침도 먼지처럼 여기고 있구나. 이렇게 저도 분노의 감정이 느끼게 한 게 오늘 새벽 5시 영장 기각한 거. 네. 그게 저는 사인이라고 봅니다. 국민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아. 저희